안녕하십니까. 첨단 기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문화심리학자 이장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탐탁하게 보는 부모님은 아마 드무실 겁니다. 그런 시선 밑바닥에는 게임이 내 아이의 장래 진로에 방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임 대신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게임은 자녀의 진로에 방해만 되기만 할까요? 이 시간에는 게임이 자녀의 진로에 도움이 될 방법과 부모님은 자녀가 하는 게임을 통해 그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하사비스,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은 게임을 직접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스티브 잡스는 퐁이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아케이드 게임을 출시한 아타리사에 처음으로 취직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워즈니악과 함께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벽돌 깨기 게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애플을 창업하여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게임이 불러온 혁신의 나비 효과의 서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대중적으로 각인시켰던 알파고, 그 제작자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 출신입니다. 하사비스는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사인 불프로그에 들어갑니다. 불프로그에서 하사비스는 신디케이트와 테마파크라는 게임 개발에 참여합니다. 게임 업계를 떠난 하사비스는 2005년 알파고를 만든 인공지능 회사 딥마인드를 설립하고 이후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구글의 인공지능 담당 부사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알파고를 만들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블록 깨기와 같은 게임을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임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에 있어서 비교할 것 없는 강력한 도구란 점이 사람과 인공지능 할 것 없이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12살이 되던 1984년 베이직 프로그램을 혼자 공부해서 블라스터라는 슈팅 게임을 동생과 함께 만드는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과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자리잡은 머스크는 1994년 낮에는 피터클 연구소에서 슈퍼 축전기 연구를, 밤에는 로켓 사이언스 게임즈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로켓 사이언스 게임즈에서 출시한 우주 배경의 슈팅 게임 로드스타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여 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테슬라 자동차는 출시할 때부터 테슬라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장착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 한 적 있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면 엔터테인먼트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기술들을 친숙하고 빠르게 습득하게 만드는 게임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확장되는 것은 뛰어난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소니와 혼다의 협업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2023년도 협업을 하여서 공동 개발한 전기차 아필라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전기차에 비해 인포테인먼트, 다시 말하면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모터와 외관은 자동차 제작했던 혼다가 제작하고요. 내부는 소니의 게임, 영화, 음악 서비스가 대거 탑재됐습니다. 운전석 앞쪽에는 4-5개의 화면을 띄울 수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로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고 소니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향후 전기차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의외의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2019년 리듬 게임 개발사 슈퍼블을 인수해 하이브 IM을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게임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게 됩니다. 하이브 IM은 리듬 게임, 리듬 하이브, 인썸 with BTS 같이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게임을 자체 개발, 출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돌과 아이돌 팬들은 음악과 춤을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우듯이 멤버들을 육성하고 멤버들하고 늘상 접촉하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팬과 그리고 뮤지션의 관계들을 형성했던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다른 뮤지션들까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게임은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가 아닌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소비자들과 친숙하게 만나는 보편적인 기술이자 문화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글로벌 첨단 회사를 보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이름만으로는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구글은 더 이상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인 점포, 원격 의료,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검색, 쇼핑, 금융, 부동산, 방송, 모빌리티 등을 총망라하는 사업 영역을 가진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단일 정체성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게임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적어도 게임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게임 개발자는 이직이 많은 편인데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나 유사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게임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커머스나 자동차, 건축, 패션과 같은 분야에서 아주 비싼 연봉으로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이 세상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게임 자체의 속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미션에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쾌감은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게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게임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키워준다는 점에서 회복 탄력성 훈련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회복 탄력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에서 모든 회사들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데프트 선수의 중꺾마라는 인터뷰가 바로 떠오릅니다. 데프트 선수의 전성기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견뎌내면서 절치부심하고 나서 2022년도 월즈에서 챔피언이 되죠. 바로 이런 성공 사례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 탄력성이 게임을 통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게임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능력, 팀으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동료의식이 자연스럽게 겸비됩니다. 사실 회사는 업무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개인기보다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게임 덕후들은 수많은 게임을 통해 이 팀워크를 최적화하는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게이머들은 미션이 정해지면 그에 대해서 해답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그 해법을 찾아냅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위해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그릿이라고도 부릅니다. 혁신적인 성과는 몇 번만의 시도로 얻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많은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열정과 그릿은 게임 덕후들이 평소 길러온 기초 체력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몇 년 전 국내 반도체 제조 대기업에서 게임 덕후라면 우리 회사에 오라는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첨단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길러내는 통로였음이 시사된다고 하겠습니다. 칙센미아이라는 심리학자는 무언가에 푹 빠져 몰입하는 행위를 자기 목적적 경험, 즉 다른 무언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밌어서 빠져드는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 목적적 경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적 경험에 빠져드는 사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에 빠져본 경험은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에도 푹
푹 빠져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소양이 풍부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브릿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다른 경험과 다리처럼 연결시켜주는 상담 기법의 일종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임 경험을 단순한 놀이로 가두지 않고 미래의 역량을 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심과 창의력, 협동심, 불굴의 의지 같은 게임에서 성취한 경험을 인정해주고 이런 성취들이 첨단 기업과 기술이 요구하는 역량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경험들이 확장되면 미래의 아이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게임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단순히 말씀하기보다는 게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미래사회에 활약할 수 있는데 게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